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4개의 열쇠. 5부. 지식과 지혜의 차이. 이 강좌는 평생 동안 행복하게 사는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울증부터 각종 성인병까지 몸과 마음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습니다. 나는 사랑을 주려고 연애를 하는가 1. 생존 비용이라는 자유. 함께 사는 가족들이 저를 힘들게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생존 비용은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고, 그렇기 때문에 직업은 매우 중요한 행복의 조건입니다. 필자가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아주 많은 사람들이 대인관계, 특히 함께 사는 가족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자신과 맞지 않는 사람을 떠나면 쉽게 해결되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 중 가장 중요한 원인은 경제력이었습니다. 본인 스스로를 책임질 경제력이 없으면 힘든 관계를 감내하고 상대방에게 의지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함께하기 싫은 사람과 한 집에 사는 인생은 매일매일이 지옥이라는 의미입니다. 직업이 있으면 스트레스가 있지만 직업이 없으면 지옥을 감내해야 합니다. 풍요 속의 빈곤. 한국의 자살률은 세계 1위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그 이유를 경제적으로 힘들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해당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한 번도 가족 여행을 못 갔습니다. 방학 때 친척 집에 놀러 가는 것이 여행의 전부였습니다. 그 당시에도 해외여행을 가는 한국인들이 있기는 했지만 재벌이나 일부 고위 공무원들에 한정되었습니다. 2024년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의 숫자는 882만 명입니다. 같은 해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의 숫자는 322만 명입니다. 한국의 인구수는 5천만 명이고 일본은 그 2배가 넘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인들은 일본을 좋아하는데 일본인들은 한국을 싫어하는 걸까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해외여행을 다녀온 한국인들 중에서 25%가 일본을 방문했고, 역시 해외여행을 다녀온 일본인들 중에서 25%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결론은 한국인들은 해외여행을 많이 가고 일본인들은 해외여행을 적게 갑니다. 2024년 3대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가 한국에서 거둔 1년 매출은 4.5조 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명품을 구입할 여유가 있는 사람이 매우 적었습니다. 현재의 한국인들은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산다는 증거입니다. 돈은 행복에 꼭 필요한 아주 중요한 요인이지만 생존에 필요한 정도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한국인들의 자살률이 높은 이유는 업무 스트레스와 우울증 때문이며, 우울증은 마음이 아니라 몸의 병입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 경제적 문제.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공부를 많이 시키고 싶지만 돈이 많이 드네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심한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혼자 지내면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적은 돈을 벌어도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있다면 냉정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식비, 옷, 장난감, 교육비, 의료비, 통신비, 주거비 등등 자녀에게 들어가는 돈은 끝이 없습니다.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부모는 많은 것들을 희생해야 합니다. 부모의 행복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자식을 훌륭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1. 자녀에게도 4개의 열쇠 법칙을 따르게 합시다. 현실적으로 육아의 가장 큰 지출은 교육비입니다. 학생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이 있다면, 그리고 부모가 그 직업을 허락한다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본인 스스로 찾아서 공부하기 마련입니다. 자녀가 즐겁게 할 수 있으면서 직업과 연관이 있는 취미를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일과 관련된 공부를 스스로 찾아서 하도록 유도하십시오. 그러면 교육비는 현저히 줄어듭니다. 2. 만약 자녀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건강에 포커스를 맞추면 됩니다. 몸이 약하면 마음도 따라서 약해지고 매사에 의욕이 없습니다.
몸이 건강하면 자연히 자아 실현의 욕구가 생겨날 것입니다. 3.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학비를 벌던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학교를 일찍 졸업하거나 장학금을 받으면 학비가 절약됩니다. 4. 학생이 의사 혹은 법률가처럼 교육비가 많이 필요한 직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은행 대출에 의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오바마는 은행 대출로 학비를 지불했고 졸업 후 대출을 모두 갚는데 13년이 걸렸습니다. AI가 발전하면 실업자들이 많아진다고 하던데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다음 세대의 생존을 위한 사회적 개혁안을 한 가지 제시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많은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갈 것입니다. 인간의 신체 노동뿐만 아니라 정신 노동까지 로봇이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새로 생겨나는 직업은 적은데 반해서 사라지는 직업은 많아질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AI 기업에 세금을 부과해서 실업자들을 부양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AI로 생산된 제품을 구매할 사람들이 없다면 기업은 누구에게 제품을 팔 것이며 누가 세금을 낼 수 있단 말입니까? 자동화 기술로 인해서 생겨나는 문제는 자동화 기술로 해결하면 됩니다. 생필품을 생산하는 전 과정을 로봇이 처리하면 생산 비용이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의식주, 교육, 의료, 생필품 분야의 제품과 서비스를 모두 AI로 생산하고 제공한다면 기업이 내는 세금만으로도 국민들을 부양할 수 있습니다. 지혜를 가르치는 방법. 자녀에게 지혜를 가르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식은 가르칠 수 있지만 지혜는 가르칠 수 없습니다. 지혜를 가르치는 순간 그것도 하나의 지식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지식은 외부에서 주입하는 정보이고 지혜는 학생 스스로 만들어내는 창작물입니다. 지혜를 만드는 재료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지식, 경험, 생각. 종이비행기를 예로 들어봅시다. 1. 먼저 학생이 종이비행기 설계도를 공부합니다. 지식. 2. 설계도대로 종이를 접어서 비행기를 만듭니다. 경험. 3. 예상대로 되지 않았다면 그 원인을 고민합니다. 예상대로 잘 되었다면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합니다. 생각. 4. 그리고 다른 종이 비행기 설계도를 보고 위 과정을 반복합니다. 지혜를 만드는 재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경험입니다. 지식이 없어도 경험을 많이 하면 스스로 지식을 축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식이 많으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생각만으로는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경험이 지혜로 바뀌려면 생각을 정리하고 법칙을 찾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경험한 것만 현실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혜는 학생 스스로 경험을 통해서 얻는 교훈입니다. 지혜를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학생 스스로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뿐입니다. 학생이 가장 빨리 성장하는 방법은 실수를 많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실수의 자식이요, 실수는 경험의 자식입니다.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은 교사이고 지혜를 얻는 과정으로 인도하는 사람은 멘토입니다. 흙수저가 성공하는 방법. 저는 소박한 인생에 만족하지 않고 사회적 성공을 원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저의 꿈을 지원해 줄 만큼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제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경우에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금수저들이 더 많이 성공하는 이유는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두 번 실패해도 금전적으로 여유로우니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흙수저는 한 번 실패하면 다시 시작할 수 없습니다. 흙수저가 사회적으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금수저처럼 하면 됩니다. 돈 대신에 노력으로 성공할 때까지 도전을 무한 반복하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당연하게도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은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직업은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내가 대신해주고 돈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련은 성장을 위한 발판 1. 사는 게 참 힘드네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시련은 꼭 필요한 건가요? 시련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구 동결 현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구 동결 현상은 지구 전체가 꽁꽁 얼어붙는 현상을 뜻하는데 이것은 빙하기와는 또 다른 개념입니다. 빙하기는 2만 년에서 3만 년 주기로 계속 반복되며 지구의 3분의 1 정도가 얼음으로 뒤덮이는 현상입니다. 적도 근처와 바다는 얼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구 동결 현상은 빙하기보다 훨씬 더 춥습니다. 지구 전체가 얼어버리고 심지어 바다까지 얼어버립니다. 너무 추워서 거의 대부분의 생명체가 생존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런 극한의 상황이 이제까지 2번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8억 년 전 지구 동결 현상이 있었던 이유는 그 당시에 온실가스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가 예전에는 극소량만 존재했으며 산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산화탄소가 부족했기 때문에 날씨가 추워진 것입니다. 산소도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생명체도 별로 없었고 따라서 동물이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는 양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산화탄소를 발생하는 가장 큰 원천은 화산 폭발이었습니다. 화산이 폭발하면서 대량의 이산화탄소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금방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다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했기 때문입니다. 요즘도 바다가 이산화탄소를 대량으로 흡수하지만 인간이 배출하는 양이 워낙 많아서 그 한계를 넘어섰고 결과적으로 지구온난화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과거 이산화탄소의 부족으로 인해 지구는 너무나 추웠고 바다도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화산 폭발은 계속 일어났습니다. 이산화탄소가 대량으로 발생되는데 이제는 공기 중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바다가 얼어버렸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짧은 기간, 수백 년 동안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구의 기온이 높아졌습니다. 드디어 바다가 녹기 시작했습니다. 바다의 식물성 플랑크톤이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얼음은 모두 녹았지만 그 이전과 비교해서 2가지 큰 차이점이 생겼습니다. 첫째, 기온이 높아졌고, 둘째, 산소가 풍부해졌습니다.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진 것입니다. 지구 역사상 지구 동결 현상이 2번 있었고, 그때마다 산소의 농도는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이 땅에 생명체가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극한의 시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이 위중할수록, 고통이 심할수록, 경제적으로 어려울수록, 외로울수록 그 난관을 극복한 후에 인간은 놀라운 성장을 이룩합니다. 많이 힘들고 괴로우십니까? 조금만 더 참고 힘을 내십시오. 저 언덕 너머에 눈부신 보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경험상으로 성장은 얼마나 고통받았는가와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성장은 얼마나 노력했는가와 상관이 있었습니다. 시련은 성장을 위한 발판 2. 너무나 상투적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구 동결 현상은 지구 환경적인 현상이고 저는 인간이라는 생명체라서 차이가 있네요. 저는 여러분께 몇 마디 말로 위로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성장을 위해서 시련은 필수적인 요소라는 진실을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왜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시련이 수반되어야 하는지는 인류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 기원은 최초의 단세포 생명체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최초의 생명체는 물에서 살았으며 지느러미가 없었기 때문에 물살에 의지해서 이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차례의 혹독한 지구 동결 현상 이후 산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결과 콜라겐이라는 물질을 합성할 수 있게 되었고
이 콜라겐 덕분에 세포끼리 서로 붙어서 다세포 생명체로 발전합니다. 그 후 여러 단계를 거쳐서 생명체는 지느러미를 가진 어류로 진화했습니다.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게 되었지만 작은 물고기는 큰 물고기의 먹이가 되는 신세였습니다. 작은 물고기는 포식자를 피해 바다에서 강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민물에 적응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큰 물고기가 따라왔습니다. 작은 물고기는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강에 떨어진 나뭇가지 사이에 숨어들었고 나뭇가지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몸에 돌기가 생겨났습니다. 이 돌기가 발전하여 발이 생겨났고 마침내 육지로의 위대한 도약을 시작합니다. 어류는 육상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 양서류를 거쳐서 파충류로 진화했습니다. 파충류 중에서도 작은 동물이 있고 큰 동물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작은 동물들은 큰 동물들의 먹이가 되었지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지구를 지배했던 공룡의 조상은 고양이 정도의 크기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연약한 파충류가 진화를 거듭하여 거대한 공룡이 되었습니다. 결국 작은 파충류를 잡아먹던 큰 파충류들은 공룡의 먹이가 되어서 멸종하고 말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인류의 먼 조상인 포유류는 쥐처럼 생긴 조그만 존재였습니다. 당연히 공룡의 먹잇감에 지나지 않았지요. 그렇게 포유류는 공룡을 피해 다니며 1억 3천만 년 동안 땅 밑에서 생존을 이어나갔습니다. 6,500만 년 전 지구에 대재앙이 닥쳤습니다. 거대한 운석이 지구에 떨어져서 지구 전체가 화염과 낙진으로 덮여버렸습니다. 유독가스가 주변 생명체를 죽음으로 몰아넣었고 검은 구름이 태양을 가려서 혹한으로 생태계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 가혹한 시련 속에서 공룡은 전멸했지만 포유류는 살아남았습니다. 덩치가 작은 포유류는 유독가스를 피해서 낮은 저지대로만 다녔기 때문에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공룡이 멸종한 후에 마침내 포유류의 세상이 옵니다. 그러나 인류의 조상에게는 여전히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덩치가 큰 포유류가 등장했지만 인류의 조상은 덩치가 작은 족제비처럼 생겼었고 여전히 먹잇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인류의 조상은 특이한 선택을 했습니다. 보통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은 눈의 위치가 다릅니다. 초식동물은 늘 사방을 경계해야 하기 때문에 눈이 좌우에 달렸습니다. 그러나 육식동물은 눈이 앞쪽에 달려 있습니다. 인류의 조상은 나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두 눈이 앞쪽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포식자를 피해서 나무 위로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그 덕분에 사방을 경계할 필요가 없어졌고 눈이 앞으로 몰려서 사물을 뚜렷이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손도 자유로워졌습니다. 나무 위에서 생활하면서 열매를 따먹다 보니 손이 발달했습니다. 출처 NHK 경이로운 지구 800만 년 전 인류의 조상에게 엄청난 시련이 닥쳤습니다. 초신성 폭발의 영향으로 지구에 낙뢰와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인류의 조상은 보금자리였던 숲과 나무를 잃었습니다. 나무에서 내려온 인류의 조상은 생존을 위해서 직립보행을 선택합니다. 그 과정에서 다시 원숭이, 오랑우탄, 고릴라, 유인원으로 나뉘었습니다. 인류의 조상은 똑바로 서서 걸었고 머리를 지탱하는 목의 하중이 줄어서 그 덕분에 뇌가 커졌습니다. 나무에서 내려오기는 했지만 유인원은 여전히 나약한 존재였습니다. 사나운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무리를 지어 생활했고 무기와 불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약했기 때문에 더 강해졌습니다. 300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 모든 유인원의 조상 오스트랄로 피테쿠스가 등장했습니다. 그 후로 이 땅에 20종이 넘는 유인원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가혹한 자연의 시련에 사라지고 오직 호모사피엔스 단 한 종만 살아남았습니다. 이렇게 길고도 험난한 역경을 헤치고 나서야 마침내 인류가 지구의 주인으로 군림하게 된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 여정이었겠습니까?
이제까지 이 땅의 주인으로 군림했던 존재들은 모두 두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나약한 존재였습니다. 둘째, 끊임없이 진화를 거듭했습니다. 달이 차면 기우듯이 강한 존재는 항상 사라졌습니다. 나약한 존재라도 진화하지 않으면 역시 사라져 버렸습니다. 수억 년 동안 그래왔듯이 시련은 진화의 원동력입니다.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 진화할 수 있는 동물입니다. 진화하는 사람이 진정한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시련은 성장을 위한 발판. 3. 지금은 구석기 시대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기술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좋은 교육을 받으면 굳이 시련을 겪지 않아도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요?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서 도자기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A그룹은 50개의 작품을 제출하면 높은 점수를 준다고 약속했고, B그룹은 단 한 개의 작품만으로 점수를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A그룹과 B그룹 중에서 어느 그룹의 작품이 더 훌륭했을까요? 더 많은 작품을 만든 A그룹의 작품이 더 훌륭했습니다. 많이 만들다 보니 실패를 많이 했고 그만큼 빨리 실력이 성장했습니다. B그룹은 하나의 작품에 올인하다 보니 실패를 하지 않으려고 했고 결국 실력이 성장할 기회가 부족했습니다. 진화는 수많은 도전을 시도하고 그 중에서 환경에 가장 적응하기 유리한 한두 가지 종만 생존하고 나머지는 사라지는 과정의 반복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련이 있어야 실패를 하고 실패를 많이 할수록 성장도 빠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6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